자,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도함수 활용 계산의 뜻이 이제 정적분, 적분을 활용을 해서 뭔가 연결을 시켜야 되고 거기까지만 하면 사실 미적분 다 끝나요. 그럼 대체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는 뭘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도함수 활용은 1번부터 3번까지 나눠져 있었는데 정적분의 활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적분의 활용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여기 써져 있는 넓이입니다. 넓이. 근데 넓이를 어쨌든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사뭇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 게 뭔가 그 좌표평면상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을 때 얘가 y는 fx면 중간에 여기가 이제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일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하는 건 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짱짱짱짱짱짱짱 해 나가는 느낌이었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지금의 그림 상황에서 계산하면 넓이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정적분을 정의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 만약에 저게 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그거는 적분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넓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양수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좌표평면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함수 y는 fx가 있다. 이게 y는 fx다. 여기가 x 이퀄 a고 여기가 x 이퀄 b다. 그러면은 지금 이 면적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넓이가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fx를 만들어요. 다시 말해 x축에다가 대칭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쟤를 x축에다 대칭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x 이퀄 a 그 다음에 x 이퀄 b 여기 요 체크하는 요 부분 있죠.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넓이가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넓이라고 하는 건 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계산을 해도 되고 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한 큐에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결국 이겁니다. 절대값 fx dx. 지금 첫 번째 그림 위에 있는 그림이라면은 f가 자체가 함수값이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적분했을 거고 두 번째 그림은 y는 fx가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fx를 적분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궁극적인 그림에서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한다면 그걸 중간에 있는 c라는 지점을 이용해서 자른 다음에 a부터 c까지는 그냥 적분하고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을 하는 게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핵심인데 그 핵심은 결과적으로 그림이 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라고 하는 것만 따져서 계산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요 필수제 1번처럼 나올 겁니다. 첫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4입니다. 그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어디서 만나냐면 축이랑 0과 4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1이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서 적분하면 되는 거냐면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적분을 하면 되는 건데 저 절대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분 범위에서 어떻게 분리를 해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세요. 그림을 이미 봤잖아. 0부터 4까지 적분을 할 거잖아. 근데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적분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를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제로 4. 그래서 4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나오는 건 없지만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맡겨봐도 되겠죠? 개꿀. 너무 좋다. 두 번째 S2입니다. 9-x제곱.
9-x제곱은 마이너스로 묶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어디서 만나냐면 x축이랑 마이너스 3과 3에서 만나는 거니까 요만큼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2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원래는 저기다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마이너스도 안 붙인다. 왜냐면 이미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dx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왜 갑자기 친절하게? 적분 범위가 좋거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거든. 안타깝게도 날아갈 건 없습니다. 홀수차는 없으니까. 남아있는 것들은 다 짝수차기 때문에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dx 하는 것에 다시 전체 몇 배? 2배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더하기 9x 만들어갖고 3 집어넣고 0 집어넣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x축과 그 다음에 혹은 어떤 x 이퀄 a, x 이퀄 b라고 하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는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되 그 그래프가 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필수 예제 2번입니다. 몇 차 함수가 나왔냐면 3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x축이 있고 얘가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2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부분도 구해야 되고 1에서부터 2까지의 부분도 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크게 저 3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갖다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되겠죠. 어차피 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는 뭐를 갖다 곱해서?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전개를 좀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그냥 적분하고 1부터 2까지는 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를 적분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잠깐 친절하게 짠짠 뒤에 거는 안 돼요. 앞에 거는 가능하죠.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적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버릴 거 버리고 홀수차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2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dx로 계산하면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dx 요 두 녀석의 합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다. 요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축과의 위치 관계에 있어서는 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3번 문제로 잠깐 가보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냐면 곡선과 직선으로 x축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죠. 이걸 배운 적이 없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두 개의 곡선 사이의 넓이다. 자, 그래서 y는 fx, y는 gx, x 이퀄 a, x 이퀄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는 여기 노란색 부분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 이렇게 갖다가 계산하면 되는 것. 핑크색 부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저 왼쪽에 노란색 부분은요. 자, 빨간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짜자자자자잔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짜자자자잔 색칠하는 거는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앞에 거 잘못 썼네. 미안해요. C까지 gx dx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큰 빨간색에서 아래쪽 파란색을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C에서부터 B까지는 오히려 누가 더 위쪽에 있어? G가 더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C에서부터 B까지 gx dx에서 C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갖다 빼야 되는 거잖아. 결국 핵심은 뭐냐면 누가 더 위에 있냐의 문제고. 아까는 x축과의 위치 관계였으니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그대로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라고 이야기한 거고, 지금은 두 곡선 사이의 관계니까 두 곡선들 중에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둘 사이에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갖다 붙여놓은 거고, 절대값을 갖다 붙이면은 무조건 양수의 값이 나올 텐데 우리는 또 어떻게 계산하면 될 거냐면 구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f가 위에 있는지 g가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무조건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갖다 빼서 만들어 주시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문제로 가볼게요. 그러면 3번은 어떻게 풀 거냐. 자, 3차 함수. 저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인데 이건지 알아볼래? 모르지.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얘랑 얘가 어디서 만나며 그래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랑 마이너스 x랑 같다. 한쪽으로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제로다.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제로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이 0이다. 그래서 결론 x는 0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3차 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x하고 몇 번 만난다? 3번 만난다.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 여기가 x가 0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2일 때가 되는 거고, 짱짱짱짱 짱짱짱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s 넓이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에서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를 적분해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는 반대로 위쪽에 있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에서 마이너스 x를 갖다 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요 방정식을 다시 한번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는 0부터 2까지는 저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갖다 곱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dx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걸 다 부정적분을 만들고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빼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화이팅!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넓이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무조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갖다가 빼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필수예제 4번.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부르도록 할 때, 저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둘이 같이 모이면 어떤 모습인지 별로 모르겠어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누가 더 위에 서 있으며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냐의 문제인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부터 하자? 교점을 찾는 연산부터 하자.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다. 한쪽으로 넘기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3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립제법을 쓰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0이 되는구나. 그래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하면 얘가 x-1하고
다음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하고 갖다 곱한 게 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x-1과 x 더하기 2의 제곱이 0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 1 또는 -2에서 만난다. 오케이? x는 1 또는 x는 -2. 그런데 자 봐봐. 짜자잔, 이게 3차 함수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2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는데, -2는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방정식 했을 때 x 더하기 2의 제곱이잖아요. 스치듯 접하게 만난다는 얘기. 그래서 위에 있는 그 x -x제곱 더하기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짠, 짠, 대충. 그래서 여기가 x가 -2일 때고, 여기 만나는 요 지점이 x가 1일 때고, 그래서 넓이 s는 -2에서부터 1까지 누가 더 위에 있어요?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x제곱 더하기 2에서 아래쪽에 있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1을 갖다 빼서 적분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분수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의 숙명이에요. 필수제조 5번입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2와 이 곡선 위의 점 2,6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y는 x제곱 더하기 2. 대충 이런 식으로. 이 곡선, 아니, 사기를 제대로 쳤네. y는 x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이 곡선 위의 점 2,6, 뭐 이쯤. 여기에서의 접선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적분 문제기는 한데 도함수의 활용 1번에서 나왔었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얘를 f라고 하면 f'x는 2x, x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4.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4고, 어디를 지나냐면 2,6을 지나니까 정리해 보시면 y는 4x-2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접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y는 x제곱 더하기 2와 여기는 y는 4x-2와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저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됩니까? 0부터 2까지 적분해야 되죠. y축에서부터 x = 0에서부터 가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위에서 아래 걸 갖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위에 있냐면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2에서 아래쪽에 있는 4x-2를 갖다 빼서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게 필수제조 5번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넓이 구하는 건 무조건 축보다 위에 있는지, 그 다음에 누가 더 두 곡선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만 찾아주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필수예제 6번으로 갑니다. 자, 3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쟤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이거 이퀄 제로의 해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x축과의 교점이요. 그래서 x로 묶어주면 남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x 더하기 2a 이퀄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2a가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x-a, x-2 이퀄 제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어디서 만날 거냐면 0에서 만나고 a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는데 그 순서가 0, 2, a일 겁니다. 왜냐면 a가 2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짠, 짠, 짠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a다. 그런데
지금 그림의 모양처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두 개가 나왔는데 얘하고 얘가 넓이가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는 축보다 위에 있고 하나는 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계산하셔야 되냐면요. 자, 잠깐 귀찮으니까 얘를 f라고 이름을 좀 붙여놓읍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x dx 축보다 위쪽에서 넓이 만든 거 하고 인테그랄 2에서부터 a까지 마이너스 fx dx 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갖다 곱해가지고 넓이 만든 거 하고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세요. 그러면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저 f라고 이름을 조금 붙여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식을 계산하면 되는 건 맞는데 자 봐봐 얘를 우변에 있는 걸 반대쪽으로 이항을 시켜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랄 2에서부터 a까지 마이너스 fx dx가 제로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안쪽으로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플러스 플러스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가 되겠지. 0부터 2까지 2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0부터 2까지 2부터 a까지 나눠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한 큐에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a x제곱 더하기 2ax dx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a를 찾아서 함수를 결정한 다음에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에 2배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두 도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수식으로 설명하면 그런데 직관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이래요. 자, 지금 여기 요 핑크색 부분하고 아래쪽 핑크색 부분이 넓이가 같다며. 그래서 만약에 0부터 a까지 쭉 적분을 해오면 위에 있는 걸 적분을 하다가 아래에 있는 걸 적분을 하면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일 거잖아. 근데 둘이 면적이 같잖아. 그러니까 0부터 a까지 적분을 해봤자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0부터 a까지 위아래로 면적이 같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엔 한 큐에 적분해가지고 적분값이 0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필수예제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7번은 오른쪽에 공식을 하나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차함수 y는 a 곱하기 x-알파 곱하기 x-베타에 대해 a가 양수고 음수고 그건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림은 보기 편하게 a가 양수가 되는 경우로 그려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런 이차함수에 대하여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 곱하기 x-알파 x-베타 dx 계산하면은 양수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올까요? 지금 상태는 음수 나오겠죠. 왜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는데 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적분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거의 결과가 항상 뭐가 나오냐면 6분의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공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 증명은 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y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있다면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0과 2에서 만남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를 적분해야 넓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제로 2니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4 0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저 위에 있는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알파에서 베타까지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 x 마이너스 2 폼을 갖췄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6분의 마이너스 a 6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2 빼기 0의 세제곱이면 2의 세제곱이죠. 얼마 나와요? 3분의 4 끝. 이해되세요? 지금은 그나마 위에 거 같이 비교해서 보려고 0부터 2까지 예쁘게 식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게 막 x-7, x-9 정도만 돼버리면은 머리가 깨져요. 막 9 집어넣고 7 집어넣고 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 공식을 활용을 하면 상당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케이? 외우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증명은 해드린 적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시켰어요. 자, 그러면 필수의 7번 봐봐. 저기 3분의 1 곱하기 3-m의 세제곱 구하라고 하지. 저 왜 저렇게 냈냐면 애초에 m이 뭔지 구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복잡하거든.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얘를 묶어보자. 짠짠. 마이너스 x로 묶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x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래서 위로 볼록하고 x축이랑 지금 어디서 만나냐면 0하고 3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이 원점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냐면 2등분 하겠다니까 대충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별이랑 여기 별의 넓이가 같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별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저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럼 걔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어차피 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dx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dx니까 이게 6분의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그래서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9가 되는 거다. 족분 안 하고 그냥 계산을 했죠. 오케이? 그러면 저 넓이가 2분의 9가 된다는 건 별은 얼마가 되는 거죠? 2등분 된다 그랬으니까 별은 4분의 9가 되는 거고. 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위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에서 아래에 있는 mx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에서 mx를 갖다가 빼서 계산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지를 모르잖아. 출발은 0이겠지만 그림 보니.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x 마이너스 3x니까 m-3x 이퀄 0 x로 묶으면 x 더하기 m 마이너스 3 이퀄 0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3 마이너스 m이다. 두 번째 만나는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다? 3 빼기 m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4분의 9라고 하는 저 하나의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3-m까지 위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에서 아래쪽에 있는 mx를 갖다가 빼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정적분해서 계산하려면 너무나 끔찍한 녀석들이죠. 근데 이게 태생 자체가 0부터 3-m까지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m dx니까 x 마이너스 0 x 마이너스 3 더하기 m으로 표현되는 거잖아.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m에서 0 뺀 거 세제곱 한 개 4분의 9가 되는 거다. 얘랑 같다. 그럼 답은 얼마가 된다? 2분의 9가 되겠지. 3분의 1인데 6분의 1이니까 양변에 2 갖다 곱해서 계산하면 끝. 이해되세요? 저 방정식 풀어서 m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는 절망 속으로 빠질 겁니다. 오케이? 공식을 잘 활용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자, 그림 그리는 문제입니다. 그림 그리는 문제.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인데
F를 적분하라 그랬고 G를 적분하라 그랬는데 F 적분하는 건 할 수 있거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제곱 더하기 3dx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역함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만들어도 루트 포함한 무리함수가 나와버리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좌표 평면 상해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0,3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3을 갖다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이니까 10이죠. 3,12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함수가 하나 있다. 그리고 역함수라고 하는 건 저 fx를 이렇게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대칭해가지고 어디를 지날 거냐면 0,3이니까 여기는 요 3,0. 그 다음에 3,12를 y는 x에다가 대칭시키는 거니까 요쯤에 있는 12,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겠죠. 그림을 조금 못 그려서 미안한데 어쨌든 얘네가 서로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인 모습을 보일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는 요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아니 3에서 12까지 gx dx는 요걸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칭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f 따로 g 따로 적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갖다 합쳐보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각각 3과 10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는 거다? 36이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f랑 g랑 함수랑 역함수랑 적분하는 게 합쳐서 나오는 문제는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처럼 그림을 갖다 그려서 판단하는 문제. 대칭성을 이용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예제 9번입니다. y는 2x제곱과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2x제곱과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이번에는 f랑 g를 따로따로 적분하라는 거 아니거든. 근데 위에서 그림 그릴 때도 확인을 해봤지만 어쨌든 함수에서 역함수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대칭시켜서 만들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2x제곱이랑 이 gx 얘 형태는 y는 2x제곱과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x가 제로고 x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 제로니까 x 이퀄 제로 또는 2분의 1이겠죠. x는 0에서 만나고 2분의 1에서 만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2x제곱이면 얘가 y는 x. 그래서 만나는 점이 x 이퀄 0에서 한 번, 그 다음에 x 이퀄 2분의 1에서 한 번.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역함수는 저 핑크색을 대칭해서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려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구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위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의 넓이 두 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래쪽은 계산할 만한데 위쪽은 계산할 만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gx의 식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얘도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된 형태이기 때문에 위쪽 부분이랑 아래쪽 부분 나뭇잎처럼 생겼는데 반반 가리하면 어쨌든 넓이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알고 있는 걸로 0부터 2분의 1까지 위에 있는 y는 x에서 2x제곱을 갖다 빼서 적분한 거에 몇 배 해주면? 2배 해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f와 역함수 gx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게 필수예제 9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진짜 마지막 개념 하러 갑니다. 다시 앞쪽에 개념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셔서요. 마지막 4번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이거 간단해요.
왜냐면 알고 있거든. 위치가 있고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뭐 하면 속도가 나왔어?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지.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왔습니까?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적분할 거냐면 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다. 속도식이 나왔고 만약에 t equal t0, t0가 뭐냐면 초기 위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 시점이 t가 1일 때일 수도 있고 t가 0일 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에 x0에 있었다. 그러면 시각 t에서의 전피의 위치는 초기 위치 x0에다가 초기 시점에서부터 원하는 시점까지 누굴 적분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냐면 속도를 적분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직선상에 여기가 원점인데 1에 있었던 거야. t가 1일 때. 그 다음에 t가 5가 됐을 때 내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4만큼 갔다가 뒤로 2만큼 돌아왔어. 그럼 어디에 있겠니? 3에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4로 갔다가 뒤로 이만큼 돌아온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위치 변화량이라고 부를 거고 t equal a에서 t equal b까지 위치 변화량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vt dt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t0부터 t까지 속도 적분한 거를 초기 위치에다 더하면 위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1에서 5까지 갔다가 3으로 되돌아온 사람이잖아. 근데 만약에 시연이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왔어. 그래도 둘 다 위치는 얼마냐? 3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둘은 차이가 있죠. 누가 더 운동을 많이 했어? 스님이 운동을 더 많이 했잖아. 나는 6만큼 움직인 거고 시연이는 2밖에 안 움직인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위치 변화의 관점에선 같다. 그러면은 그 t equal a에서 b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속력을 적분하시면 됩니다. 절대값 속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안 치고 플러스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로 얘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속력을 적분하면.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를 계산하면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데 절대값 vt dt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이래요. 그래서 면적을 통해서 실제 이동한 물체의 운동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갔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에 이어서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하여 초기 좌표가 얼마다? 2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3-2t일 때 t equal 3에서 전피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좌표가 2인 점이 언제가 좌표가 2냐면 t가 0일 때. 그래서 지금 전피의 위치는 초기 위치 2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누구를? 3-2t를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t 제로 3 계산하면 끝. 오케이? 이해되시죠? 필수제 11번으로 갑니다. 직선 궤도를 달리는 전동차에 제동을 건 후 끼익 브레이크. t초 속도가 40-2t인데 제동을 건 후 전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는 제동 건 후 전동차가 정지하는 건 언제였냐면 속도가 0일 때 정지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20일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제동을 건 후 t equal 0에서부터 정지할 때까지 t equal 20까지 달린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0까지 원래대로면은 절대값을 붙여서 절대값 40-2t를 적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속도가 양수였다가 양수인 속도가 끼익 해서 멈추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절대값 갖다 붙일 필요가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0t 제로 20 그래서 마이너스 400 더하기 800 빵빵 날아가니까 400m를 움직였군.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선생님 계산 안 해준다 그러더니 갑자기 계산이 쉬워서 그런 건가? 마음이 좋아지셨나?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뭐냐면 속도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VT는 40-2t. 여기는 0일 때 40이었고 t가 20일 때 멈춘 거죠.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20까지 절대값 VT dt고 결국 그 함수가 축이랑 이루는 도형의 넓이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그 넓이 부분이 어느 쪽이냐면 여기는 요만큼 부분이 되는 거니까 저기는 저 삼각형은 가로가 20, 높이가 40,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넓이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400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수 예제 11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나와요. 누구의 그래프냐면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자, 기억. 속도의 그래프가 저렇게 나오면 운동 방향이 t가 7일 때까지 2번 바뀐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뀌냐면 속도가 0이면 그 점의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 때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3에서 한번 바뀌고 5에서 한번 바뀐다. 맞는 말이다. 두 번째, t 이퀄 4일 때 속력이 제일 크냐? 속력은 뭐냐? 절대값 VT다. 맞는 말이네. 2니까. 속도로는 1이나 2나 아니면 6에서가 제일 크겠지만 속력으로 봤을 때는 절대값 붙여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t가 7일 때 점피는 원점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원점을 출발해요. 원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얼만큼 이동했는지는 여기는 이 부분들의 면적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2분의 1, 1, 2분의 1. 그 다음에 1, 1, 2분의 1, 2분의 1. 저기서 만들어지는 저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넓이들을 계산을 해놓은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점에서부터 2분의 1, 1, 2분의 1만큼 갔다가 뒤로 1, 1 되돌아왔다가 다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t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t가 3이 됐을 때 위치가 얼마냐면 2고요. t가 5일 때의 위치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거고 그 다음에 t가 7일 때 위치가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되겠죠?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인테그랄, 그러니까 초기 위치 0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7까지 VT dt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